2018년 8월 늦은 시간 새파랗게 질린 한 남자가 경찰서로 뛰어들어옵니다.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자신이 의뢰를 받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발을 빼려고 했더니 의뢰인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하는 믿지 못할 내용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직감한 경찰은 바로 이 남자의 휴대전화부터 들여다봅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비뚤어진 모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인 청부 의뢰를 받은 사람, 킬러죠. 이 사람이 의뢰인한테 협박을 받다가 킬러가 경찰서 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뭔가 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만. 네, 이게 2018년 8월 6일이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요, 상당히 겁에 질려서 이 대구 동부경찰서로 뛰어들어옵니다. 이 살려달라는 남성을 좀 진정시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청부살인 의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을 실패했고 3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겁에 질려서 나 더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뢰인이요, 그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면서 협박과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청부살인 의뢰인이자 협박범으로 지목된 건 34살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킬러를 고용한 그리고 킬러를 협박한 그 34살 남성 불러야죠. 사실 굉장히 황당하죠.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사람이 경찰서로 들어와서 제가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요라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건 살해해달라고 했던 게 그 의뢰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일단은 이 남성이 정확하게 특정인을 지목을 했으니까 당연히 경찰은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겠죠. 우리 엄마를 죽여달라. 네, 그래서 살인을 청부했다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30대 남성이고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제 경찰이 알려줬겠죠. 당신이 지금 당신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했다던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요, 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태연하게 잡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휴대전화 통신 내역, 문자 등을 살펴보니까 아주 깔끔했는데 딱 눈에 띄는 문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2달 전에 온 문자였는데요. 울진경찰서 교통계입니다. 빨리 진단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문자가 뭐였는데요? 저게 이제 실제로 저 남성이 그럼 교통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이 남성이 아니라 그 남성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 살인 그 청부와 연관돼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도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를 갖다 찾아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사는 사람이고 통화 내역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화 내역을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가해자하고 통화를 갖다 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뭔가 이게 시점이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고가 나기 전에 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아버지 살해를 부탁을 하고 미리 착수금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경찰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상 양 변호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를 동시에 어떻게 처리하려는 그런 설계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 남성 같은 경우,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 아버지 교통사고 이후로 3천만 원가량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내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생겼다고 경찰에 자수한 킬러 있지 않습니까? 그 킬러는 주장을 하기를 이 30대 남성이 어머니 앞으로 이 사망사고 보험금은 6억 가량인데 그중에 2억 원을 나한테 주기로 했다. 생명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의뢰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돈을 노리고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한 것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킬러하고 아들이 킬러 자수하기 전날 둘이 싸우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킬러는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못 죽이겠다, 네 어머님 청부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내가 너 죽이겠다면서 육탄질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세 사람이죠. 한 사람이 더 있죠. 예.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세 번 제3자가? 몰라요. 저 킬러에게 30대 남성이 죽여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 청부살인의 대상, 그 어머니가 저기에 있었어요. 아니, 저기 왜 엄마가 같이 있어? 자, 이제 전말을 알아보니까 이 모든 일이요, 아들과 어머니가, 그러니까 모자가 함께 공모한 거였습니다.
자, 일단 킬러가 먼저요. 그 인터넷 카페에 저 투잡할 수 있는 일 구합니다라는 구직글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모자가 같이 연락을 한 거예요. 큰돈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킬러한테 이 자신의 생명보험 증서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킬러한테 당신은 나를 차로 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들이요, 자동차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위치, 시간, 그리고 동선까지 아주 철저하게 두세 차례를 연습을 했고요. 이 아들은 엄마는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킬러한테는 마음 크게 먹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진짜 이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네요. 어.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건 이제 다 아까 동선 짜고 차가 어디로 가고 어머니가 서 있으면 치고 살해하는 걸로 동선을 다 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 있으면 시속 100km 정도로 차로 들이받아서 교통사고를 내면 어머니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범행 직전에 다 같이 또 식사를 합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고. 근데 이 어머니는 이제 곧 본인이 죽을 운명이잖아요. 본인이 네. 알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속이 좀 탔는지 어. 막걸리를 좀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원래 요쪽 차선에 서 계셔야 되는데 예. 반대쪽 차선에 서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1차 시도가 실패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왔더니 이제 어머니는 여기였고 반대쪽 차선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범행을 시도했는데 그때도 또 어영부영 실패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 교수님 근데 이게 아무리 자기가 돈을 노리고 나 차로 치여서 그 돈 나오면 너 아들 너 가져라고 했어도 아무 뭐 취중이었다지만 그게 죽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본능적으로 막걸리를 핑계로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이 킬러가 지금 이제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야 이거 저 정도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을 빼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아들이 너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킬러한테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착수금 받은 거 CCTV에 다 찍혀 있다. 그럼 지금 당장 여기로 와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만난 곳 있잖아요. 거기가 CCTV가 있는 곳인데 킬러가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나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킬러 허리를 갖다가 잡아 당겨서 지금 저 그 하얀 지금 티셔츠가 킬러가 아들인 것 같아요. 잡아 끌어내렸고요.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킬러가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육탄전을 벌인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돌을 집어들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킬러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처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겨우 도망친 킬러가 너무 겁에 질려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가 킬링을 당할 뻔한 이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가 되어버린 것이죠. 양 변호사님, 제가 제일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니네 아빠 하고 그 보험금 받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 나 죽여. 그래서 보험금 너 가져. 이거는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러니까 이 집안이 모든 걸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뭐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청부해서 살인하다 이건 아니었고 원래 이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사업이 좀 안 됐고 이 아들이 한 3년 정도 전에 이 지금 그 전 아내가 병을 좀 앓으면서 병원비로 굉장히 빚을 많이 졌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그 건물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도 뜻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다른 여성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빚만 있고 집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어머니가 그럼 이 보험을 이용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그걸로 아들 빚도 갚아주고 집도 한번 사줘야겠다. 결혼도 이렇게 시키자. 결혼도 시키자. 여기 정말 그 모든 걸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자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로. 근데 아버지가 천만다행히 6주 상해에서 그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엔 아예 나를 죽여라.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집안입니까 이게? 이거 진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뭐 이런 시나리오를 쓰냐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1차 목표로 삼았던 건 어쨌든 남편부터 목표로 삼았잖아요. 이건 또 깊은 원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전처랑 본인이 사별한 상태였는데 이걸 속이고 초혼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좀 원한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 오랜 세월 술을 마시면 좀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마저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머니로서는 이 남편의 팔자가 내 아들에게로 대물림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아하.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요, 이 아버지도요, 자신이 범행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 당시에 크게 다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병원이 아니라 야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야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해하려고 범행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아이고. 이 당시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살았던 건데 아들이라고 신고를 안 했던 겁니다. 당시 아들은 그 아버지를 함께 살해하려고 했던 공범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 공범에게 아버지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진짜 이 인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들 재판을 받아서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밖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아들이 재판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게 어머니를 해치게 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범행 위치를 잘못 알려줘서 사고가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판사가 봐보니까 야 그러면 그냥 킬러한테 하지 마 그러면 될 걸 무슨 범행 위치를 잘못 올려서 거기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까? 믿지 않았고요. 어쨌든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들 같은 경우 징역 8년, 어머니도 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았고 킬러는 그나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중에 킬러가 제일 웃겨. 아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자, 교수님,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자, 재혼한 아들 재혼시키려고 빚 갚아주고, 집 마련해 주려고 네 애비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나 역대급 사건인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이제 뭐 희생자는 그러니까 쭉 돌아가신 분은 한 명도 없지만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아주 엽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저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저렇게 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아버지가 아들 처벌을 갖다 원치 않는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위하는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부터가 잘못된 생각으로 저렇게 양육을 했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돈 하는 저 세 사람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예, 뭐 씁쓸한 사건이네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